부산 아파트 매매가 하락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아마 두 번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예, 한 달 전인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부산 아파트 매매가 하락률이 전국 1등이 될 것 같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실제로 1등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부산 아파트 가격 하락률 전국 1등이랍니다. 대구를 제치고 1등이랍니다. 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시면은, 전국에서 전세가 하락률 1등은 대구, 전세가 하락률 2등이 부산이랍니다. 매매가 하락은 1등을 했고, 아파트에서 전세가 하락은 2등을 했답니다. 부산이.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 부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답니다. 물론 뭐 큰 차이는 안 납니다만은, 보시면, 부산에 작년에 아파트 가격 하락률이 몇 프로였는가 하면은 8.68%, 마이너스 8.68%. 이게 평균이 거의 뭐 9% 정도의 이야기인데, 평균이 9%라는 이야기는 많이 떨어진 데는 20%, 30% 떨어진 데 있을 것이고, 작게 떨어진 데는 거의 보합인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평균이 뭐 의미를 가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은, 평균만 가지고 보기에는 좀 아닌 부분도 많습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지금도 부산 아파트 가격은 하락을 계속 하고 있는 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반등을 해서 상승으로 지금 턴을 한 데보다도 아직까지도 하락을 하고 있는 데가 더 많아요.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부산의 아파트값 하락률은 아까 보셨듯이 8.68%라고 합니다. 2등이 대구로 8.51%. 뭐 큰 차이는 안 나지만은 어쨌든 부산이 1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실 거 전세는 어떤가 그러면은 전세가 23년도 전체 기간 1년 동안에 부산의 아파트 전세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10.6%라고 합니다. 예. 이것도 평균입니다. 대구는 얼마였느냐? 대구는 마이너스 12.8%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하락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작년에 평균 전세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7.45%였는데 부산이 전국 평균보다도 더 많이 하락했다. 그래서 전국 2위를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원인을 지금 부동산 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올해 부산의 입주 물량은 25,000 가구 수준으로 매우 높았다. 특히 하반기에 입주가 몰려 있어 이로 인해 전세 시세가 보증금보다 적은 역전세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적체된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되려면 내년 2분기, 올해를 말하겠죠, 그죠? 올해 2분기는 되어야 하고 그 이후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영래 대표 이야기는 한 3월달 정도 되면은 부산의 입주 물량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한 4월달부터는 뭐 상황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것도 있죠. 올해부터 부산의 입주 물량은 급감할 전망이다. 부산의 입주 물량은 23년도 25,000, 올해 24년도는 15,000, 내년도 25년도는 8,600가구로 쭉쭉쭉 거의 뭐 반토막씩 딱딱딱 떨어지죠, 그죠?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23년도에 부산이 전국에서 아파트 매매 하락률 1위를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 입주 물량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전세가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전세가는 입주 물량에 바로바로 반응합니다. 입주 물량이 많으면은 전세가는 절대 오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 오를 수가 없어요. 지금도 보시면은 싼 전세 늘렸거든요. 레이 카운티 전세가 말씀드렸죠, 그죠? 레이 카운티 웬만한 전세도 3억이면 8사기 기준으로 3억이면은 레이 카운티 신축 대단지 새 아파트 브랜드 3억이면은 전세 살 수 있어요. 전세가 늘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내가 레이 카운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입주를 하고 싶어요. 근데 현재 내가 지금 다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지
새 아파트 레이 카운티로 입주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팔립니까? 안 팔리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집을 전세를 놔야 돼. 근데 이 집은 구축이에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구축입니다. 구축이라서 그런지 전세가 잘 안 나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레이 카운티를 전세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이렇게 입주 물량이 들어오면은 전세는 터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전세 가격은 하염없이 떨어지겠죠. 전세 가격이 하염없이 떨어지면은 매매가는 어떻게 됩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잘 보이시려고 모르겠는데 서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파란색 그래프 라인은 매매가예요. 그리고 이 빨간색 라인은 전세가예요. 자, 2006년부터 지금까지 17년간의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매매가는 요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전세가는 어때요? 매매가는 오르는데 전세가는 오히려 횡보를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죠? 그리고 매매가가 하락을 하는데 전세가는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은 그래요. 부산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17년간의 그래프입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17년간의 그래프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아시리안 보면 나오는 거예요. 파란색이 매매 가격 변동 곡선입니다. 위에 빨간색이 전세 가격 변동 곡선입니다.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움직이는 게 거의 동일하잖아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동조화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매매가 오르면 전세가 오르고 매매가 떨어지면 전세가 떨어지고 거의 동조화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서울과는 달라요.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오르면은 매매가도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세가가 떨어지면 매매가도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전세가는 무엇에 반응한다? 입주 물량에 반응한다. 말씀드렸죠? 입주 물량이 터지면은 전세가는 절대 오를 수가 없다. 전세가는 하염없이 떨어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매매가도 하염없이 같이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게 바로 작년에 부산이 아파트가 매매가 하락률이 전국 1등을 했다는 결론으로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이어서 보실 거 이런 겁니다. 부산 지역에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 23년입니다. 23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주택 인허가가 22년보다도 절반 정도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청약 공고가 나오고 입주까지는 통상 3년 보시면 되죠, 그죠? 예, 통상 3년 걸립니다. 일반 분양 청약 공고 나오고 나서 물론 중간에 분양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청약 공고 나오고 입주까지는 3년 보시면 됩니다.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 인허가가 나고 나서는 통상적으로 한 5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5년 정도 뒤면은 이게 입주 물량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산 지역에 23년도 인허가 물량이 22년도보다 절반으로 감소를 했다. 그 말은 23년도 인허가 물량이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4, 5, 6, 7, 8, 27년도나 28년도 입주 물량도 매우 적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 23년도입니다. 인허가, 착공, 준공 등 주택과 관련된 전 분야에서 부산 지역의 사정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 수년 후 주택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인허가 실적 저조가 몇 년 뒤 주택 공급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한다. 인허가부터 착공, 준공까지는 통상 3년에서 5년가량이 걸리는 까닭에 소진되는 물량을 신속하게 채우지 못하면 주택 수급에 악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 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 내용이 다네요. 뒤에는 전부 다 수치거든요. 예. 수치는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자, 그러면, 이 기사로 알 수 있는 건 무엇인가? 27년이나 28년에도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왜? 지금 작년이나 지금 인허가가 되어야지만이 4년이나 5년 뒤에 입주 물량으로 들어올 건데, 인허가가 반으로 줄었다잖아요, 작년에. 그럼 뻔하죠. 27년도, 28년도에도 입주할 수 있는 물량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이다. 제가 입주 물량 이야기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자, 이거 지인입니다. 지인에서 보시면은 24년도, 25년도, 26년도 입주 물량. 요까지는 확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후분양이 나오지 않는 한에는 요거는 확정입니다. 작년도 입주 물량. 여기서는 지금 지인에서는 3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았죠. 22년도, 23년도 입주 물량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5,000원 줄어들죠. 내년은 25년도는 만세대가 안 됩니다. 26년도도 만세대가 안 됩니다. 게다가 이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작년도에 인허가가 그 전년도보다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27년도, 28년도에도 입주 물량은 뭐 3만 세대급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24년도 올해부터 부산은 최소한 3년, 길면은 5년까지도 입주 물량 부족 구간에 시달릴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인에서 팩트는 체크해 드렸어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이미 착공은 했으나 아직 청약 공고가 나오지 않은 것은 제외된 물량입니다. 부동산 지인에서 집계하는 요 입주 물량들은 청약 공고가 나온 것만 가지고 지금 여기에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광안이고요. 드파인 광안. 예, 지금 착공 신고하고 착공 들어갔습니다. 그죠? 근데 아직 일반 분양 안 하고 있죠. 아마 올해 이제 봄쯤에 뭐 4월이나 5월쯤에 한다는 카드론이 있던데, 예. 어쨌든, 걔의, 입주 일자가 26년도 하반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은 여기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26년까지의 물량들은 사실상 거의 확정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딥니까? 언궁3구역. 더샵이죠, 그죠? 언궁 더샵 에코리버. 얘가 들어오는 언궁 3구역. 얘도 지금 착공 신고는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일반 분양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걔 같은 경우에는 26년까지 입주가 안 들어와요. 걔는 27년 돼야지 입주 들어올 거거든요. 어쨌거나 착공 신고는 하고 아직까지 청약 공고를 안 낸 그런 단지가 있다 손 치더라도 걔들이 24년이나 올해나 내년 25년에 들어올 확률은 거의 제로다. 빨리 들어온다 해도 26년 아니면 27년도 물량이다. 그리고 그런 물량들이 뭐 만세대급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확정되어 있는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셔도 여러분들의 판단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 대세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거 뭔가 하면 자, 향후 3년간의 입주 물량 부족은 팩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코델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3월달부터 아마 에코델타 호반 서밋 에코델타 호반 서밋이 아마 올해 3월달부터 입주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한양 수자인도 입주가 아마 들어올 거예요. 각각 500세대급 해가지고 1000세대급이 이제 올해 첫 입주가 들어옵니다. 강서구 에코델타에. 내년에 약 3000세대, 내후년에도 약 30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 말은 여기에 있는 이 입주 물량들은 에코델타 물량들 다 포함하고 있어요. 24년도 올해 입주 물량 15,000세대 안에는 에코델타 물량 1000세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한양 수자인하고 호반 서밋하고. 그럼 실제로 도심에 들어오는 거는 14,000세대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만세대급인데 거의 9,000 몇백이니까 많이 봅시다. 여기서 3,000이 에코델타 물량이에요. 그럼 도심에 들어오는 거는 6,000 몇백 세대급, 약 7,000세대급이다. 2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델타 빼고 나면은 도심에 들어오는 물량들은 6,000, 7,000세대급밖에 안 돼요. 이걸 보고 물량 부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부산은 입주 물량 부족 없어요. 뭐 이런 분도 있던데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지. 어쨌든 그래서 팩트는 그런 겁니다. 입주 물량 부족 부분에 들어가는데
에코델타를 빼고 나니까는 입주 물량은 실제로 도심에 들어온 입주 물량은 훨씬 더 적다. 그것도 팩트인 것 같고요. 그에다가 우리가 상급지라 이야기하는 해운대나 수영 쪽에는 입주 물량이 더더더 없다라는 것도 팩트로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입주 물량이 부족한 구간에서 자, 부산은 봅시다. 부산은 지금 이렇게 입주 물량이 부족한 구간이 2000년 이후부터 어느 시기에 있었는가 쭉 한번 보세요. 어느 시기인가? 이 시기가 좀 물량이 작아 보이죠, 그죠? 이 시기가 언젠가면은 2009년, 2010년, 2011년 이때입니다. 이때 입주 물량이 되게 적어요. 요거 아마 전국적으로 많이 적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 있었다는 거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으니까 건설사들 막 부도나고 난리가 났었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당시에도.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집을 못 지었지.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한 3년 정도가 입주 물량이 되게 부족했습니다. 그럼 2009, 2010, 2011, 2012, 이 당시에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보시죠. 매매를 보시면은 2009년도가 지금 여기죠, 그죠? 예, 2009년도 여기입니다. 여기가 2012년도입니다. 11년도 말까지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렇게 움직였어요.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서울은 어땠는가?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11년 말까지 어떻게 움직였는가? 거의 보합이거나 약간 하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서울하고 달라요. 서울하고 다릅니다. 부산은 철저하게 입주 물량 중심으로 보시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부산이 입주 물량 부족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저는 잘 아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 가격을 하락시키려면 어떻게 되는가? 예, 딱 하나입니다. 부족한 공급보다도 수요가 더 줄어들면 됩니다. 경험했죠? 작년에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대출 마금 냅니다. 대출 맞고 대출 금리 확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수요가 확 줄어들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근데. 부동산 잡자고 금리를 올린다? 말이 됩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중소기업 죽어난다고 난리인데, 벌어가지고, 1년을 벌어서 그 이자를 제대로 내지도 못하는 그런 중소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의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부동산 잡자고 금리를 올린다? 그 말은 아마 그 말을 하는 분은 회사부터 먼저 문 닫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자, 요렇게 일단 작년의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예, 요까지 말씀드리고 요거는 내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예. 공급 부족은 부산 집값에 영향이 없다? 예, 이거 말도 안 소리라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다음번에. 그리고 흔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이렇게 집값이 비싼데 누가 집을 사요? 아무도 집을 안 사니까 집값은 안 올라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소득 대비 조금 블로그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은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앞으로 폭락할 거예요. 내지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누가 집을 삽니까? 그래서 집값은 폭락할 거예요. 많이 들어보시면서 드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이거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요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저희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에. 어쨌든 이 기사에 대한 결론은 그런 겁니다. 지금은 현재는 실거주장입니다. 그 말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그리고 1주택자의 갈아타기가 주요 수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들이 선호하는 단지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들이 외면하는 나홀로 단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반등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한다든지 1주택자의 갈아타기인 경우에는 당연한 것이 사람은 누구나 좋은 환경, 우수한 인프라에서 신축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호하는 것들은 수요가 몰리니까 가격 반등이 나오지만은 그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단지에서는
가격 반등이 안 나오고 아직까지도 하락이 이어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양극화로 볼 수 있는데 실거주장에서는 양극화는 어쩌면 필연적이지 않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잘 나가는 애는 계속 잘 나갈 수밖에 없고 안 나가는 애는 계속 안 나가요. 그게 실거주자가 움직이는 실거주장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그런 현상이 지속될 건가? 네, 잘 나가는 애들만 잘 나가고 안 나가는 애들은 안 나갈 건가? 그렇진 않다는 거죠.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렇게 외면받고 있던 그런 애들도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투자자들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돼야지 걔들이 움직입니다.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시점이 오게 되면은, 지방의 중소도시들도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도 올해 상반기에 내 집 마련을 하시고자 고민하는 분들은 철저하게 실수요가 선호하는 소위 네임드 있는 신축 대단지 브랜드로 접근을 하셔라. 그게 조금 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내 자금 사정에 약간 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내 집 마련을 우선적으로 고민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가용 자금에 한계가 있다면은 평수를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8사가 아니라 5구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어쨌든 네임드 있는 대단지 브랜드 소위 대장급 혹은 준대장급으로 포싱을 맞추고 내 집 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다가오는 물량 부족 구간을 슬기롭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